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급히 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면담을 했던 투자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문순 지사 공관입니다. 공관 안으로 흰색 차량이 들어갑니다. 최 지사를 태우러 온 강원도청 관용차입니다. 잠시 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춘천시 보건소로 출발합니다. 차량 안에는 최 지사를 비롯해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도 타고 있었습니다. 최 지사와 접촉한 이들 2명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곳 강원도청 옆 공관으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최 지사가 확진자와 접촉한 날은 지난 5일.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서울에서 온 투자자 5명과 면담을 했는데 그중 1명이 5일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방역당국은 최 지사가 확진자와 자가격리 기준인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면담도 15분 이내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악수도 하고 기념 촬영도 했기 때문에 음성이어도 자가격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습니다. 강원도는 당시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썼고 열 체크도 했지만 발열 증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기간에 걸린 건지 아니면은 면담 후에 서울에서 전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2주 동안 예정됐던 일정을 미루고 자가격리 중 업무를 공관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간병인이 사망했습니다. 입소 환자가 아닌 병원 종사자가 사망한 첫 사례인데 방역당국이 인과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요양병원 샤워실에서 54살 간병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경찰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간 데서 말하는 마지막에 들어간 게 한 2시간 정도 된 것 같다고. 간병인 A씨는 지난 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는데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모두 15건. 대부분 요양병원 환자였고 병원 종사자가 백신 접종 후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역학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이 원주 세브란스병원 진료 기록에서 A씨의 기저질환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그 앞전에 심장 쪽에 또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그 조사관님이 오전에 세브란스를 가서 세브란스도 확인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22,225명 가운데 66.56%인 14,795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요양병원과 시설 관련이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전담 치료병원 종사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확인된 이상 반응 사례는 모두 95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코로나19 춘천 백신 접종센터인 봄내체육관에서도 오늘 15일부터 첫 접종이 실시됩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춘천 백신 접종센터인 봄내체육관. 예방접종 순서와 접종 시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판이 입구에 붙었습니다. 오는 15일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센터의 준비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상자는 요양시설 종사자와 보건소 대응요원 등 700여 명입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춘천시가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진표 작성부터 이상 반응 관찰을 거쳐 귀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실제처럼 진행했습니다. 백신 주사 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아나필락시스 환자를 구급차까지 이동시키는 데는 5분 정도 걸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여기서 이상 반응 환자가 생겼을 때 처치하고 구급차로 이송되는 데까지 5분 이내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춘천 접종센터는 15일과 16일 이틀간 운영한 뒤 오는 4월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그 접종센터 정식 가동은 4월 1일부터 가동을 하는데 4월 접종 계획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계획상으로는 7월 일반 성인 접종이 시작된 뒤 접종센터가 본격적으로 활용됩니다. 접종 대상은 모두 14만 명. 2번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연인원은 28만 명입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한다 해도 돌발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때쯤 되면 그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분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원주에서도 요양병원 종사자가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접종센터 사용을 앞둔 자치단체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넓은 면적을 관리해야 하는 산림 현장에서 드론과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과 병해충 등 산림 재해 대응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정성군 열악면 구절리 산불. 늦은 오후에 난 불은 밤에도 계속 번졌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가파른 지형인데다 야간에 헬기도 뜨지 못해 실시간 산불 감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드론이 산불을 감시하면서 밤새 방화송 구축에 도움이 됐습니다. 폭 1m가 안 되는 드론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단 산불 감시용 드론입니다. 지상 500m 높이에서 산불 감시가 가능한데 실제 온도차에 따라 감시하면 색깔이 달라 작은 불씨도 쉽게 찾아냅니다. 야간 잔불 진화나 뒷불 감시를 할 때 그 잔불의 위치 또 화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작은 불씨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 5개가 시범 보급된 스마트 헬멧, 카메라와 전화기가 장착돼 있어 산불 현장에서 진화 인력과 지휘본부가 서로 소통하는 데 유용합니다. 산불 감시용 스마트 단말기는 신속한 산불 신고와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은 기상과 지형 정보를 종합해 진화 대책 마련을 돕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병해충과 산사태 등 다른 산림재해 분야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재선충 병 등 병해충 발생과 예찰은 드론으로 공중에서 수시로 감시하고 실제 감염 현장에서도 스마트 기기로 실시간 보고와 검사 의뢰가 가능해졌습니다. 산사태 위험 예측과 위험 관리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기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 있고요. 이것들은 산림 병해충, 또 산사태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장비들 보다 더 스마트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산림재해 교육과 조림 사업, 인도 관리 등에도 첨단 기술이 폭넓게 도입되고 있어 스마트 산림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새봄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강원도 내 곳곳에서는 나무 시장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묘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과와 배 등 유실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어린 나무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단풍나무와 측백 등 조경수가 눈길을 끕니다. 최근 전원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묘목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묘목을 고르는 부부에서부터 픽업 트럭을 몰고 나와 진칸 하나 가득 나무를 심는 손길까지 모두 활기가 넘칩니다. 사과하고 앵두 이런 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인기를 끄는 묘목은 사과와 배, 대추 등 유실수. 하지만 지난해 긴 장마로 묘목 생산량이 크게 떨어져 과일나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가장 먼저 문을 연 이곳 나무시장도 일부 과일나무는 1,500주를 주문했지만 30%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심해서 뿌리 부분이 많이 녹아버려갖고 작년에 비해서 한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전목 1년생 부사 사과나무 한 그루 가격은 9,000원, 감나무는 10,000원, 백도 복숭아는 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측은 묘목이 풍기 현상을 빚고 있지만 공익사업이나 측면에서 나무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좋은 묘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지역별 나무시장 개장일을 파악해 남들보다 빨리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귀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강원도 자체 재난지원금도 대상자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로 국회가 아직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의 생명은 적시성이라며 빠른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 지급 대상과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선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계획이 나오지 않아 자체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액 등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강릉시가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정수급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717가구 2,069명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정밀 조사한 결과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강릉시 직원에 대한 소득 실태 조사에서는 신규 임용 공무원 1명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요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이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어제 정례 수요 집회에서 비판 성명을 내고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이 위안부 생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고 반대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이 여성 대상 폭력과 성착취 제도를 정당화한다며 램지어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횡성군이 향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횡성읍 남북권 개발을 추진합니다. 횡성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일원 14만 제곱미터 부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원 녹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릉 경포 벚꽃 잔치에 이어 개두릅 축제와 복사꽃 축제 등 강릉 지역의 봄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쯤 진행하는 개두릅 축제는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폐교 시설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 판매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주문진 장덕리 복사꽃 축제도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문, 홍천 간 철도 건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가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예산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당초 이달 안에 열기로 했던 공청회도 다음 달쯤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6월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4월에는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용문에서 홍천까지 34km를 잇는 철도 건설을 강원도 철도 1순위 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동해안 신갑형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홍천군은 한전과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내세우고 주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해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해체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과 대역 결정의 잘못을 홍천군에 전가하고 있다며 단 한 개의 송전탑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17개 시군의회에 해외 연수 예산 반납 계획을 문의한 결과 계획이 없거나 눈치 보는 의회가 여전히 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강릉시 의회의 경우 정보 부존재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했다가 뒤늦게 반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횡성과 속초시 의회는 현재 반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주와 철원, 양양군 의회는 논의 중과 미정, 협의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고 반납 의사를 밝힌 곳은 정선과 삼척시 의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어든 중고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강원도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19만 7천 원, 중학생 24만 2천 원, 고등학생 26만 2천 원이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든 반면 중고등학생은 등교 수업으로 채우지 못한 학습을 사교육으로 채우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김치의 해외 수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영월에 있는 한 기업에서 생산된 김치가 오늘 20톤 5만 불 규모로 미국 LA로 수출되고 매월 컨테이너 2대분의 양이 선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